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숨겨진 보험을 찾아드리는 MTN 보물섬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추석을 지내고 나니까 확실히 날씨가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라고 표현이 되죠. 여러분 인생의 어느 계절을 지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을을 맞이했을 때 모두 다 풍성한 추수를 누리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그 길목에서 저희가 힘이 되어드릴게요. 금융과 관련된 고민들 어떠한 것도 좋습니다. 24시간 가능한 무료 상담 창구 열려 있는데요. 서울전화 02-2077-6394번, 문자는 013-3366-8289번 열려 있습니다. 장문의 경우 3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88번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연락 주세요. MTN 보물섬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첫 순서 보물섬 토크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도 안석훈, 이정열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쉬고 나니까 사실 더 피곤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많이 피곤하실 텐데요. 그 피곤을 날려버릴 꿀팁들 오늘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채널 고정해 보시고요. 첫 번째 주제 지금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요. 상속세 준비 AS 이것이 궁금하다라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바로 상속의 기술이라는 주제로 두 분께서 상속세 절세에 대한 팁을 주셨잖아요. 그때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방송 보고도 궁금한 점이 남아있다 이런 내용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 평소에 자주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위주로 AS를 해주는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안석훈 전문가님 일단 준비가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자부터 만나보시죠. 열어볼게요. 건물과 아파트를 보유 중인데요. 상속세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또 관련된 보험 가입 방법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건물주시네요. 네, 좋습니다. 그죠? 어떤 답변이 유효할까요? 일단 우리 송파 성원 상대빌에 살고 있는 우리 변사또 고객님. 네. 지금 아내분은 지금 현재 60세시고요. 그리고 자녀분들 35세, 33 이렇게 두 분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상속, 즉 배우자가 있을 때 상속세 부분과 그리고 2차 상속, 배우자가 없을 때 상속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데 이 부분 지금 안내 드릴 건데요. 지금 이분이 지금 성원 상태빌 아파트 10억과 그리고 건물 40억 포함해서 부동산을 5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법정 상속분이죠. 그래서 아내 1.5대 1대1로 상속이 되게 되는데요. 아내는 1.5 그리고 자녀는 1로 상속을 받게 되게 되면 이 50억 중에 아내는 21.4억, 자녀분들은 14.3억씩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법정 상속분에 배우자 해당하는 21.4억은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사또님이 세금을 내셔야 될 상속세는 7.4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되게 많은 것을 공제를 받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덜한 편인 거죠. 특히 이제 여기서 알으셔야 될 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법정 상속분은 최대 30억이라고 했는데 무조건 30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법정 상속분 한해서 받으신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변사또 고객님께서는 어떻게 50억에 대한 법정 상속분이 21.4억이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는 21.4억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요 점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2차 상속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2차 상속의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괄 공제 5억 외에는 전혀 아무것도 공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변사또님이 상속 시점에 듣도 보도 못한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서 16.9억 원을 달라고 생떼를 쓰게 됩니다. 이 생떼를 쓰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러게요. 적은 금액도 아니죠. 16.9억이면. 자녀분이 아닐까 추정이 자녀분이 되는데요. 아니라 국세청이죠. 아, 국세청에서. 네. 첫째 아들인 국세청이 16.9억 원을 달려고 하고 나머지 자녀분들이 그 나머지 금액 16.5억 원씩을 나눠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분들이 그 국세청 첫째 자녀에게 줘야 될 그 16.9억 원이 없다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부동산만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을 팔거나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성원 상태빌 아파트를 지금 당장 팔면 10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다 못 받을 것 같아요. 네, 구매 맞습니다. 처리를 하거나. 약 예. 한 뭐 8억 정도 예, 예. 받으면 잘 받은 거겠죠. 근데 아까 16.9억이면 나머지 8억은 또 어디서 구해야 될까요? 결국에 건물을 담보로 담보대출을 또 하셔야 되거나 또 건물을 팔 수는 없겠죠. 그 40억 큰 건물들을. 그죠? 그럴 경우에 되게 상속세 납부 재원에 대한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건물주분들이 건물을 구입하실 때 건물가액의 20에서 30%를 어떻게 종신보험을 활용해서 상속세 재원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2차 상속에 대한 준비를 위한 것들 미리미리 상속 증여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준비한다면 좀 더 많은 세금이 아닌 낮은 금액으로도 준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변사또 고객님이 그럼 어떻게 준비하는 게 가장 좋으냐 그렇게 여쭤보셨는데 아까 1차 상속세를 계산해 보면 7.4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주를 담보로 보험 대상으로 생명보험을 가입하시면 되는데 변사또 피보험자로 해서 7.4억 원을 가입하고 계약자는 누가? 소득 있는 자녀를 계약자로 하고 그리고 수익자로 하게 되면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으면 세금이 있다 없다? 세금이 없죠.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 상속 시점의 7.4억 원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그 7.4억은 변사또님의 재산가액, 그러니까 상속가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으로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7.4억을 준비하는데 총 납입 원금이 7.4억을 다 내지는 않는다는 거죠. 훨씬 더 낮은 금액으로 준비하면서 상속세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우리가 가입하는 방법은 일찍 하실수록 좀 더 많은 금액을 절세하고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요즘 유의하시면은 많은 금액을 절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변사또 고객님, 그죠? 우리 시청자님, 이 변사또님 궁금하셨던 부분 구체적으로 해결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상속세 재원으로서 종신보험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 부분 꼼꼼히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정열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오늘 상속세에 대해서 또 어떤 AS 준비하셨어요? 네, 우선 지난주에 못다 드린 말씀을 네. 드려볼까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서울의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이제 상속을 준비해야 하는 상속 대중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맞아요. 그때 혹시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얼마였다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늘 퀴즈. 긴장이 되네요. 제 기억으로 한 7억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잘 알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그 발표된 지 8개월 만에 네. 지금 또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이 8억 원이 됐다는 뉴스가 1억 올랐네요? 네, 1억이 오른 8억 원이 됐다는 뉴스가 지난주에 또 발표됐습니다. 그만큼 또 상속세를 준비해야 될 필요성을 더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얼마의 재산이 있을 때 상속세를 또 신경 써야 하는지 앵커님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듣기로는 5억 원 정도였던 것 네, 같아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누구나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해서 이거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종신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다른 걸로 준비하는 다른 금융자산이나 이런 걸로 준비하는 것보다 어떤 가장 큰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보험이다 보니까 네. 신체를 담보로 하는 게 네, 다르지 그렇죠. 않을까요? 신체를 담보로 하는 거 맞죠? 그리고 또 하나가 또 낮아지는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또 공시지가 이라는 게 상속의 기능 외에도 뭐 다른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그 그렇죠. 부분도 짚어주신다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예전에 과거 휴대폰과 요즘 걸 비교해 보면 막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요. 앵커님, 과거 휴대폰이 뭐 전화만 걸고 받는 기능이었던 거 잘 아시죠? 기억나요? 이렇게 크게 네. 이렇게 냉장고 폰이다. 예전에 맞아요, 그런 그렇죠. 처음에 그렇게 나왔어요. 전화 받고 그러면서요? 거는 거. 어렸을 때요. 받고 거는 것만 되는 시절이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뭐 지금은. 휴대폰이 뭐 카메라도 되고요. 인터넷도 되고 PC죠. 작은 PC.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휴대폰이 이제 카메라도 없어도 될 께서 궁금증 많이 가지고 계셨던 내용들 위주로 재무 플랜이나 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청자 Q&A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자, 먼저 화면으로 질문 내용 만나보시죠. 서초동에 거주하고 계신 40대 여성분의 질문인데요. 친구를 통해서 가입한 일시납 상품인데 어떤가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가입 시기가 2017년이고요. 일시납으로 납입기간 설정이 돼 있고 보장기간 평생, 보험료는 1억 원입니다. 안 전문가님, 여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서초동에 계시는 우리 김미 고객님, 네. 좋은 상품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는데, 좋습니다. 일단 우리 금융 쪽에 요즘 매스컴에서 안전자산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는 게 지금 금과 달러잖아요. 예. 앵커님은 금과 달러 중에 만약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둘 다 안 돼요? 금이랑 달러랑? 욕심이 좀 많으시네요. 근데 요즘 저는 이제 여행을 좋아하니까 달러요? 그렇죠. 저도 좀 달러가 좀 더 매력적인 것 같은데요. 달러의 경우에는 이제 국제 통화의 기준이 되면서도 원유나 또는 무역 거래의 통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달러 종신보험이라든지 달러 즉시연금 등이 이렇게 출시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40세 김미 고객님이 이제 가입하신 이 P사의 달러 상품의 경우에는 이 배경이 이렇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 할머님들이 나이가 들어서 1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1억 원의 자산을 어떻게 해요? 매년 1,000만 원씩 쓰시게 되면 10년이 지나면 은행 잔고는 텅텅 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들 그거 못 쓰시고 이자만 받아서 겨우겨우 살다가 결국에 사망하시게 되면 1억 원이 통장 잔고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 달러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미 고객님이 지금 40세 때 가입을 하셨는데 60세가 되시면 이 지급률이 10%가 돼서 매년 1,0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으셔도 계속 나온다라는 겁니다. 10년만 받는 것이 아니라 20년, 30년,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 그리고 지급 시기도 내가 언제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 지급 시기는 거치 기간에 따라 지급률은 매년 5% 복리로 확정 올라간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또 단점도 있을 텐데요, 이 상품에. 단점은 뭐냐면 내가 원금을 다 받기도 전에 사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못 받은 그 나머지 연금과 또는 적립금, 투자 수익률이 난 적립금 중 큰 금액을 돌려주고 거기서 이제 종료된다는 거. 그런 단점이 있고요. 또 이제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장점이 하나 또 있는데 세법에 의해서 1억 원까지, 1인당 1억 원까지는 내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요 지금 P사의 상품이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비과세 혜택 그리고 내가 미리미리 젊은 시절에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런 일시납이나 즉시형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이런 자영업이나 전문직, 꾸준한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일시납 형태로 준비하는 것도 노후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노후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상품들 내 건 괜찮은 건가, 잘 든 건가 궁금증 가지고 계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시간 저희가 1대1로 맞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요. 보험은 사업비가 많지 않나요? 그러게요. 네, 그런 질문 가끔 하시죠. 예. 네, 그래서 사업비 있는지요? 참고해 보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문자 2개만 더 볼게요. 지금 계속 문자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열어볼까요? 이번 문자는 7살 딸이 성조숙증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실손보험 보상이 될까요? 이렇게 문의 주셨어요. 안 전문가님. 네, 성조숙증 이거 되게 많이들 좀 알고 계신 분들 있고 예. 요즘 많이들 경험하시는데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8세 이전, 남자아이 같은 경우 9세 이전에 여자아이는 초경을 하거나 또 남자아이가 목소리 변성기나 고환이 발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조숙증을 의심하시고 전문의의 상담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치료도 받으셔야 되고 반드시 치료 받으시고 실손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손보험 보상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읽어볼게요. 이번에는 노안 백내장으로 수술 받을 경우에도 보험 보상이 가능할까요? 이거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하셔야죠. 왜냐면 네. 제가 보험을 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질병 수술 또는 수술 특약이 들어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증권을 열으셔서 생명보험에
1호종 수술 특약이 있는지 또는 실손보험의 질병 수술 특약이나 14대 이런 질병 특약, 14대 수술 특약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눈을 각각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에서도 한쪽 눈당만 1종이다 그러면 20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손에서도 통원 한도 내에 25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 받을 수 있으니까 요 점 꼭 확인해 보셔가지고 준비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까지 가져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기만 하고 또 실천을